싱가포르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지 팬들이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나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의 인상적인 순간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의 페널티킥 비하인드 장면과 이강인이 한국의 공격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장면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싱가포르와의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와 TV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순간들을 글로벌 사커의 종합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목을 끈 것은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켓이나 가벼운 외투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어린이들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따뜻한 옷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이들을 걱정하여 자신의 자켓을 벗어주었습니다.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간 자체도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인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뉴는 손흥민의 실력에 비해 조용한 사생활과 겸손한 인터뷰 스킬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손흥민은 이러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특징으로 유명해졌으며 이는 그의 독특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경기 중에도 손흥민의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은 후반전에 손흥민과 이강인은 누가 페널티킥을 찰지 농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농담을 하고 있는 동안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차기 위해 곰을 깨끗이 닦았고 이강인의 입모양을 통해 그가 형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의조는 페널티킥을 차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이나 잉글랜드 노리치시티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과 같은 국가대표팀 동료들은 황의조를 지원하기 위해 페널티킥을 양보했지만 황의조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는 내심 황의조가 골을 넣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손흥민은 황의조를 바라보며 그에게 페널티킥을 차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계속된 대화 끝에 황의조는 결국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들은 경기를 보는 새로운 재미 요소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한국의 모든 5골에 기여하며 축구 전문 매체 옵타스코어로부터 평점 8, 7점을 받고 경기 MVP로 선정되었는데 그의 경기 중 특별한 모습은 또 다른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반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은 싱가포르의 탄탄한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중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전략을 고려하며 공격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지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조규성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규성에게 전략에 따라 움직이라고 지시하며 조규성은 이를 이해하고 약속된 전략에 따라 움직일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를 표현한 후 이강인은 조규성의 손짓을 빠르게 인식하고 그가 뛰어들겠다는 신호를 알아채며 정확한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상대 방어진을 무너뜨리고 조규성을 도왔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경기 중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기회를 찾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그 아이디어를 실제 경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5대0으로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은 오영규와 전략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영호를 만난 이강인은 경기장에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대0으로 크게 이긴 경기였지만 이강인은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항상 개선점을 찾으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토트넘 호스퍼의 예상치 못한 발전을 탐험할 것입니다. 기 클럽은 에릭 다이어와의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는 곧 있을 이적 시장의 뒷이야기에 여러분을 더 가깝게 데려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모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다이어 이후에 토트넘은 그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들을 누구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리고 토트넘에 다가오는 결정들이 새 시즌에서 이 팀을 어디로 이끌지에 대해 함께 더 깊이 분석해 봅시다. 이 비디오에서 바로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토트넘 하트스퍼 FC는 중앙 수비수 에릭 다이어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토크. 영국의 신뢰할 수 있는 축구 정보 매체를 인용하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하트스퍼 FC의 미국 출신 회장은 다가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릭 다이어를 매각할 계획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팀은 이미 3명의 잠재적인 대체 선수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토트넘 하트스퍼 FC는 올해 시즌을 새로 임명된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이끄는 체제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다이어는 이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랜 동안 팀의 중심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키 판더펜 및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파트너십에 밀려나오게 됐고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개막 이후 10경기에 아예 출전하지 못한 다이어는 그의 상대적으로 느린 움직임이 전술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판더펜이 부상을 당하면서 다이어는 팀에 필요한 상황에서 2경기에 출장하게 되었다. 팀토크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더펜의 부상으로 다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 있다. 이해해야 할 점은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찾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팀토크는 미러라는 매체를 인용하여 다니엘 레비 회장이 다이어를 무료로 잃고 싶지 않아 내년에 1월 이적 시장에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에즈 로마와 같은 유럽의 가장 주요한 클럽들이 다이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가장 집중해야 할 주제는 에릭 다이어의 대체 선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팀토크는 토트넘이 다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적절한 대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머스 축구 클럽의 로이드 켈리가 대체 선수 후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플레이어에 대한 이적료는 약 2,500만 파운드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팀토크는 또한 갈라타사라이의 빅터 넬슨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관심사로 보고되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전략적 선택은 팀의 미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